아이고. 가만있어 보자. 오케이. 자, 여러분 다 오셨나요? 여러분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첫 번째 살펴볼 건 6배의 팔면체 구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럼 그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ML6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M은 당연히 이제 금속, 메탈을 얘기하는 걸 거고, L은 리간드. 그래서 리간드가 6개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옥타히드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재가 영어 교재이기 때문에 이 팔면체라기보다는 옥타히드럴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익숙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속을 중심으로 리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결합해 있는데, 그게 서로 결합각이 직각, 직각, 직각 이렇게 되어 있는 애. 그리고 이때 이 끝단에 있는 저 리간드들을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면 바로 요렇게 이 보조선이 바로 팔면체가 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옥타히드럴. 그래서 이런 상황을 6배의 팔면체 구조라고 합니다. 화학식으로 쓸 때는 ML6 뭐 이런 걸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CFT로 이 6배의 팔면체에 대한 몇 가지 성격들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왜 얘부터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6배의 팔면체가 이게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착화한 물의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연계에 착화한 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은 착화한 물이 곳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뭐 광물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명체 내에도 있고 막 억수로 많아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 지구에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착화한 물들 중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6배의 팔면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배의 팔면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요거 말고 별 괴상망측한 희한한 녀석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존재 확률이 낮고, 존재 확률이 낮은 만큼 연구도 덜 되고 문제로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6배의 팔면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구조들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 이거부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6배의 팔면체 구조다. 자,
이때 이 자, 이게 화학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금속의 화학 결합, 이제 뭐 화학 결합이니까 이제 뭐냐면 베이 결합이겠죠. 이 베이 결합 하기 위해 접근하는 리간드, 접근하는 리간드 사이에 바로 VS EPR 요것이 작용하게 됩니다. VS EPR 이게 뭐예요?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죠. 바로 최외각 결합 전자쌍 반발 이론인데 VS EPR에 의하면 어쨌건 전자쌍끼리는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져야 돼요?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VS EPR 이론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VS EPR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선 첫 번째 리간드 사이의 거리는 최대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금속에게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 리간드가 접근을 하는데 접근할 때부터도 리간드 간 청력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서 접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금속이 있어요. 여기서 자, 어떤 금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보조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보조선이 바로 이 어떤 그 리간드가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경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리간드가 몇 개가 결합해야 돼요? 여하튼 6개가 결합해야 되니까 그 6개의 리간드가 이런 식으로 접근, 멀리서부터 접근, 멀리서부터 이렇게 접근, 멀리서 접근 하고 있겠죠. 자, 아직은 화학결합 하기 위해서니까 화학결합 전인 거야. 그래서 전 아시겠죠? 화학결합을 하기 전에 이제 리간드들이 슉 멀리서 샥 오는 거야. 자, 하지만 이 금속하고 리간드가 화학결합을 하고자 하시고 간에 어쨌거나 이 금속에는 이런 식의 전자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전자쌍하고 요 전자쌍 사이에 이미 뭐가 있어요? 이미 전자쌍 사이의 청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러면 이 청력을 어찌됐건 크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이 청력을 어쨌거나 최소화해야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려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리가 최대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접근하는 방향 사이에 각도가 90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간드 결합 방향은
서로 90도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6개의 리간드가 한 금속을 향해 돌진한다고 쳤을 때 그때 리간드들끼리 끼리끼리 청력이 최소가 되려면 서로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각도가 90도이지 않겠나 라고 설명을 한다 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90도라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란다. 요 1에 대해서 1에 1, 2 바로 리간드의 접근 방향을 축 방향으로 가정을 하겠어요. 자, 뭔 말이야? 바로 요렇게 접근하는 요 방향이 이게 바로 X방향 X방향이에요. 요 방향이 X방향, 요 방향이 Y방향, 요 방향이 Z방향. 그래서 리간드가 접근하는 방향을 각각 X방향, Y방향, Z방향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야. 서로 직각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리간드, 여기 있는 크리스탈 필드 티어리는 사실 리간드와 리간드 사이의 청력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의 청력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금속에도 뭐 어쩌든둥 이렇게 전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자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이제 금속의 D 전자들인데 이게 또 묘하게 이 CFT 이론에서는 뭐라고? 이 금속이 D 전자들하고 접근하는 리간드의 전자쌍 요 사이에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청력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 CFT라고 했었죠. 그래서 6배의 팔면체에서 리간드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리간드가 접근하는 그 방향은 서로 직각이어서 수직이 되는데 그거와 또 별개로 접근하는 리간드와 금속이 가지고 있는 디오비탈 전자 사이에 저런 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제 리간드가 금속에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지겠죠. 계속 접근하는데 계속 가까워지겠죠. 리간드가 금속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리간드 전자쌍과 금속의 D 전자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청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커지겠죠. 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정전기적 청력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속이 D전자 사이의 청력이 커지고 청력이 커지는 만큼 이건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D전자 사이의 청력이 커지고 어떻게 돼? D 오비탈은 청력이 커지는 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D 오비탈은 안정해지겠어요? 불안정해지겠어요?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리간드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할수록 이 리간드 전자쌍과 금속의 디오비탈 전자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청력이 커지는 만큼 이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적으로 점점점 불리해진다
라는 설명이 CFT의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거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 화학 결합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 간 청력보다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오히려 더 과도하게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쏙 빼버리고 그냥 전자 간의 청력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라 설명이 좀 이상하다고 했지만, 여하튼 이런 토대로 말을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청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그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분석을 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3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 쭉 그려놓은 쟤들이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xy yz zx. 아까 그 5개의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저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러면 금속이 가진 s오비탈, 뭐 p오비탈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CFT에서. 왜 나머지 s오비탈, p오비탈은 생각하지 않느냐? 몰라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d오비탈만 냅다 생각하는 게 CFT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하튼 CFT에서는 바로 금속의 d오비탈 에너지 상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자, 여기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이거 자, 우선 이 상황에서 첫 번째 1, 원자 상태에서 다섯 개의 d 오비탈스는 서로 축퇴되어 있죠. 자, 여기서 축퇴란 말이 나오네요. 축퇴가 뭐라고요?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가 같은 걸 그걸 축퇴라고 했죠. 근데 요건 지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s 3p 3d 뭐 이런 것처럼 s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지만 p오비탈부터도 x, y, z 3개여서 그 3개가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 다음에 d오비탈 5개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다. 뭐 할 때? 원자 상태 전자 배치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p오비탈, 그러니까 p오비탈 3개, d오비탈 5개끼리는 그냥 서로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 그 상태에서 전자 배치할, 다전자 원자 전자 배치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자 상태라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 화학 결합 전이란 얘기예요. 그냥 금속이 원자 상태로 있을 때 거기에 전자가 뭐 있겠죠. 있긴 있을 텐데 금속이 지금 어떤 원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생략을 할게요. 하여튼 전자가 있긴 있을 건데 그 전자가 어떻게 배치됐건 간에 원자 상태에서는 5개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을 거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엽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우. 갑자기 여기서 에너지적 상승 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화학결합을 하려면 그냥 금속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리간드가 금속을 향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근데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리간드가 금속에게 접근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죠? 바로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정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d 오비탈. 당연히 금속의 d 오비탈이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불안정해진다고 했죠. 그것을 이런 식의 에너지 상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화학 결합 전에는 금속의 축 방향과 리간드 접근축 사이가 일치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까 이렇게 해놓고 X축이고 Y축이고 Z축이고 그럼 리간드가 이렇게, 리간드가 이렇게, 리간드가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리간드가 이렇게 접근한다고 쳤죠. 그리고 리간드가 6개가 접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직각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 리간드 전자쌍 사이에 VSEPR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리간드가 접근하는 방향을 X축, Y축, G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금속 메탈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금속이 있다. 그러면 원자 상태니까 뭐 특별한 기하학적 구조를 생각할 필요 없이 원자는 그냥 구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큰 상관은 없겠죠. 뭐 그냥 원자 하나만 있는 거면. 그럼 이때 이 원자라고 했을 때에 그 나름의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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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세요? 여기 원자라고 할 때 이 원자 나름으로도 아직 화학결합 전이니까 나름으로도 X축, Y축, G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원자 자체가 가지는 보시다시피 X축, Y축, G축이 있을 거란 얘기죠. 알겠죠? 자, 근데 화학결합을 해버리면 그건 그 나중인 문제인데 아직 화학결합을 하기 전에는 이 리간드도 자유롭지만 금속도 자유로운 입장어라고요. 그러면 자유로운 입자는 어떤 운동을 보이겠어요? 그야말로 자유로운 운동을 보이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금속은 리간드가 접근한다 하더라도 병진 운동 없이 회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X축, Y축, G축이 리간드가 접근하는 리간드끼리의 X축, Y축, Z축하고 일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금속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xy yz zx 이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요 둘을
E 요 셋을 T2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E는 전자 밀도가 주로 축방향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T2는 전자 밀도가 축방향에서 벗어난 것.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E다, T2다 라고 하는 구분은 철저하게 리간드 접근 방향이 아닌 그냥 금속 자체의 어떤 방향성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화학결합 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간드가 접근하는 방향성과 금속이 가지고 있는 X축, Y축, G축이 이게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T2 구분 없이 리간드 전자쌍과의 청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금속 나름의 축방향에 있건 금속 나름의 비축방향에 있건 리간드가 접근할 때 관계없이 그냥 다 똑같이 에너지적인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에 대해서 XY 지축이 있다고 쳤을 때 축방향으로 뻗어 있는 오비탈도 있지만 축방향이 아닌 쪽으로 뻗어 있는 오비탈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 축방향과 축방향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되겠지만 여기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리간드가 접근을 할 때 내가 축방향에 있는 오비탈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E 오비탈이건 T2 오비탈이건 그냥 리간드가 접근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두 번째 E.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드디어 화학결합이 나타납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속과 리간드 접근 방향 되는 금속의 축과 리간드의 접근 방향 축이 서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금속이 화학결합하기 전에는 XY 지축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재밌게 돌아다니다가 이 상태에서 드디어 리간드가 해서 탁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드디어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새로운 결합축이 만들어지고 그걸 금속과 리간드의 공통적인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금속이 더 이상 자유로운 혼자만의 원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금속의 E, T2가 리간드, 금속의 E, T2와 리간드의 리간드 전자쌍 사이의 청력이 어떻게 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결합 전에는 그 보시다시피 금속이 E오비탈이냐 T오비탈이냐가 중요하지가 않지만 드디어 금속하고 리간드가 화학결합을 해버리면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 축과 리간드의 결합축 방향 접근축이 같아지면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E오비탈과 T2오비탈의 에너지적인 구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적인 구별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 우선 여기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저 구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재현아, 들려요? 이재현, 들려요? 하하하. 이 접속은 되어 있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있어 보자. 이재현 들려요? 이재현 없어요? 아, 자 그럼 다른 사람. 선영아 잘 들려요? 체리나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중간에 방송 약간 확인합니다. 누구냐? 성원이도 잘 들려요? 오케이 됐죠? 이재현 어디 갔지? 접속은 해놓고 어디 도망갔나? 이상하네. 자, 네, 잘 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요. 자, 지웁니다. 지우자. 에잇. 아이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자, 리간드가 단순히 접근만 했을 때는 금속 디오비탈 5개가 구분 없이 에너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화학 결합이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짜잔. 이런 일이 나타나요. 자,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 3개와 2개. 얘가 누구냐? 이 3개가 각각 XY, YZ, ZX. 요거의 T2가 되고요. 요 2개가 X제곱 빼기 Y제곱, Z제곱. 요거의 E 오비탈이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을 꼭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 이때 금속 d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가, 자,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3. 이런 현상을 d 오비탈 에너지 스플리팅이라는 말을 써요. 자, 디오비탈의 에너지, 그건 맨날 쓰는 말인데, 스플리팅이라는 말은 바로 갈라짐이라는 뜻이죠. 갈라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화학결합을 하기 전에는 E냐 T2냐가 방향성이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서 차이가 없습니다만 화학결합을 해버리면 이 E하고 T2 사이의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1. 접근하는 리간드와 거리가 더 가까운 이 오비탈 전자에 더 큰 청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그게 누구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지금 6개의 리간드라면 6개의 리간드가 X축, Y축, G축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오비탈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축 방향성 오비탈이고요. 여기 있는 T2가 비축 방향성 오비탈들이잖아요. 그러면 리간드가 축 방향으로 접근하는 그 축이 금속과 리간드가 일치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리간드랑 가까운 전자는 축 방향에 있는 전자겠어요? 비축 방향에 있는 전자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축 방향 전자들과 그 다음에 리간드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청력이 더 크게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청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E가 더 불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학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5개의 D 오비탈 중 E 오비탈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당연히 비축 방향인 애들은 축 방향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의 6배의 팔면체에서 축 방향이 불안정해지면 축 방향이 아닌 애들은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T2는 어떻게 된다? 더 안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바로 E와 T2의 에너지 평균은 이런 식의 배위결합 화학 결합 전후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금속의 리간드가 접근을 하면서 리간드 전자쌍과 금속의 디오비탈 전자의 청력이 생기면서 디오비탈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불리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맞는데 불리해지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한 애와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애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어찌됐건 이 모든 에너지적인 상황은 금속과 전자 간 청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금속과 전자의 평균적인 청력은 어떻게 돼? 결합 전후에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말을 좀 쓰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냐면 금속의 D 전자와 리간드 전자쌍 사이의
청력은 바로 화학 결합을 하건 말건 결합 전후의 그 평균이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재밌게도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상승이 된 이 상태에 대해 이 오비탈이 불안정해지는 정도와 T2 오비탈이 약간 안정해지는 이 사이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사이가 대략 5분의 3, 이 사이가 대략 5분의 2 정도가 됩니다. 뭐 대략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그 디오비탈 에너지 주위의 전체 평균 에너지거든요. 금속하고 D 사이의 청력으로 결정이 된 그것에 대해서 E는 5분의 3만큼 더 불안정해지는 거고 T2는 5분의 2만큼 더 안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3대 2가 되는 이유는 T오비탈은 3개고 D오비탈은 2개니까 2개가 3분의 2만큼 불안정해지고 3개가 5분의 2만큼 안정해지면 평균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E오비탈하고 T2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를 대략 이렇게 3대 2가 되도록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CFT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경우 자, 요 위에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금 나이 이합 네 번째 6배 위 팔면체는 자 6배 위 팔면체가 누구냐면 지금 요거 얘는 바로 원점 대칭형이죠. 자, 원점 대칭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6배의 팔면체에서 여기 있는 금속을 0,0,0으로 잡으면 얘를 x, y, z라고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좌표가 되는 거죠. 그게 보시다시피 모든 리간드들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될 거예요. 얘에 대해 원점 대칭하면 똑같은 게 있고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칭하면 똑같은 게 있고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칭하면 똑같은 게 있죠. 이 금속을 원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을 뭐라고? 기하학적으로 원점 대칭형이라고 하는데 이 원점 대칭형을 뜻하는 독일어가 있었죠. 바로 뭐죠? 게라데죠. 그래서 6배의 팔면체는 이 자체가 게라데 원점 대칭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나타나는 E와 T2에 G라는 아래 첨자를 부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는 그냥 E다, T2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다가 G라는 표현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이 G 이게 뭘 뜻하는 거다? 원점 대칭. 그래서 저 6배의 팔면체에서 E하고 T2 사이에 저렇게 G라는 아래 첨자를 저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억할 때는 EG, T2G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렇죠?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하나. 자, 여기 지울게요. 밑에 지워도 되겠죠? 밑에 지웁니다. 자, 네 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어쨌거나 디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졌잖아요. 각각을 EG, T2G라고 할 때. 그래서 이때 저 EG와 T2G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바로 델타 O라고 합니다. 자, 뭔 말이냐면 여기가 T2G고 여기가 EG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갭을 얘를 뭐라고 부른다? 델타 O라고 불러요. 이때 이 O라는 표현은 제로가 아닙니다. 숫자 제로가 아니고요. 알파벳 O예요. 여기서 이 O는 뭘 줄임말이다? 옥타히드럴. 팔변체를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옥타히드럴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에이, 잘리네. 자, 여기서 델타 O의 이 O가 그 숫자 0이 아니고요. 알파벳 O입니다. 그래서 뭐 줄임말이냐면 옥타히드럴 요거 그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EG하고 T2G 사이 에너지 차이를 델타 O라고 하고요.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결정장 영어로 써야 되겠지? 바로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 에너지. 우리말 번역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6배의 팔면체의 경우 이런 식의 디오비탈 에너지 상태가 갈라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S오비탈이나 P오비탈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조금더가 아니고 확실히 개량된 LFT, 리간트 필드 티오리에서는 왜 그 D를 주로 얘기하는지를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CFT에서는 S나 P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D오비탈만 이렇게 에너지가 갈라지게 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어우, 좋아. 좋아. 자, 어서 쓰세요.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다 적으셨어요? 자, 슉슉슉 잘 적으셨죠? 자, 그 다음 지웁니다. 칠판 지우자. 자, 여기 지울게요. 에잇. 자,
다음 네 번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6배의 8면체고요. 그 6배의 8면체의 CFT 설명인 거예요. 이게 지금 6배의 8면체가 아니거나 혹은 CFT가 아니라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건 6배의 8면체에서 CFT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뭐 할 거냐? 바로 요겁니다. 자, 이 디오비탈의 전자배치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 예를 들어보죠. 전자배치를 하려면 어떤 금속에 뭐 이렇게 전자가 있냐 없냐 이걸 알아야 되니까 지금 어떤 금속을 예로 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로 한번 들어볼 거냐면 바로 망간이요. 얘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망간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죠? 스티브크망이니까 얘는 3D5 4s2 이런 전자배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5번이죠. 25번 맞지? 25번. 네. 25번 망간. 자, 근데 이제 이 망간이 여러 가지 산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필 이때 망간 3+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온이 3+니까 전자가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망간 3+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전자를 3개 떼어내는 거니까 3D4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로 든 것이 망간인데 그 망간의 전자 배치가 3D5 4s2라서 3+ 양이온이면 3D4야. 이게 베이결합 화합물을 이루었을 때 디오비탈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이렇게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우선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망간이 만약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각각은 누구냐면요, 모두 다 지금 어쨌건 망간 3+ 화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망간 3+고요. 얘도 망간 3+인데 붙어있는 리간드가 H2O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H2O는 많이 붙어 있어도 3+가 그냥 그대로 3+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CN은 1- 리간드죠. 그러니까 CN 같은 경우는 탄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3중 결합을 이루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탄소가 형식 전화가 1- 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돼? 1-인 얘를 표현해주면 CN은 1-니까 6개 그리고 3+가 더해지면 전체 이온가는 3-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망간 3+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H2O가 정기적으로 중성, CN이 1-여서 전체 이온관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때 저 디오비탈의 전자 이 4개 망간 3+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전자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준위가 뭐 그냥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이때 여기서 짜잔, 이렇게 한 다음 여기서 편이상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이 누구냐면 이쪽이 어찌됐건 그 T2G가 되고요. 얘가 EG입니다. 축방향 오비탈, 비축방향 오비탈. 얘도 마찬가지로 축방향 오비탈, 비축방향 오비탈. 이렇게 된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EG하고 T2G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했었죠? 요걸 델타 O, 바로 요걸 델타 O라고 했죠. 보이시죠? 이때 상대적으로 얘를 지금 어떻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까? 바로 얘는 상대적으로 이게 좀 작다.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지금 구분해 그린 거겠죠. 그러면 이때 왜 크냐 작냐는 나중 문제고요. 우선 저렇게 크고 작게 그려놨을 때의 표현들을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경우 이게 작아지는지, 왜 이 경우 얘가 커지는지는 지금 이 CFT 이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크다 작다는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왜 커지느냐, 왜 작아지느냐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게 지금 어쨌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떻게든 커진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여기가 작고 여기가 커지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전자배치 4개를 어떻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게 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자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호호, 희한하구나. 그래서 똑같은 망간 금속인데 리간드가 H2O가 되느냐 그리고 CN-가 되냐에 따라서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 저 델타-O가 작아지고 어떤 경우 델타-O가 커진다라고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전자 4개를 뭐 4개냐 5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똑같은 동수의 전자를 배치한다고 쳤을 때 이때 델타-O가 작을 때와 델타-O가 클 때 그 전자 배치에 차이가 생기게 되죠. 호호호호 신기하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논리부터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